미 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폭설이 덮치면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LA 북쪽 카스테이크 호수 인근에서 휴즈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발령된 산불 적색 경보는 금요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행정명령이 일부 한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협상해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내슈빌의 안티오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 여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 17세 남학생으로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폭설이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세찬 바람에 눈보라가 휘날립니다. 눈폭풍이 덮친 거리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끄러운 도로의 차량들은 헛바퀴만 돕니다. 스키장이 아닌 일반 거리에서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남성도 포착됐습니다. 따뜻한 기후로 유명한 텍사스에서 플로리다주까지 남부 지역의 이례적인 폭설과 강추위가 강타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는 9.5인치, 텍사스주는 5인치의 눈이 내린 가운데 루이지애나주는 주 역사상 처음으로 눈보라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It's been insane. I've never seen this much snow in my life. I opened the door and then my jaw literally dropped to the floor.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해 미 전역에선 최소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겨울 폭풍의 직격탄을 맞은 텍사스주는 추위로 2명이 숨지고 빙판길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We're going to be driving on an ice rink. Please stay off the roadways, stay off the overpasses. 인명피해 외에도 어제 미 전역에선 항공편 2,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텍사스주는 2만 9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 일부 학교는 오늘까지 휴교령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겨울 폭풍 주의보가 종료된 일부 지역도 있지만 눈이 녹으면서 다시 얼어붙어 결빙 상태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카스테이크 호수 인근에서 휴즈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초목이 불길을 키우면서 8,000에이커까지 확산됐습니다. 카스테이크 호수 인근 지역을 포함해 벤츄라 카운티 일부에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불로 인해 5번 프리웨이는 양방향 전면 폐쇄됐으며 해당 지역 학교들은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발령된 산불 적색 경보가 금요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벤츄라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높은 산불 위험을 경고하는 적색 경보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강해진 강풍이 내일 오전까지 이어졌다가 내일 밤부터는 다시 약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적은 양의 비가 올 전망인데 강우량은 0.5인치 미만으로 예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행정명령이 일부 한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조선원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를 통해 행정명령 이후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의를 한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체류를 하며 출산을 앞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병원 관계자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로 인해 원정 출산뿐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 소유자인 유학생과 취업 비자를 소유한 한인 가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에서 이민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명칭은 침략에 대한 국가보호 보장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남북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거나 송환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이 정부 기관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1,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곧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가 판매하는 모든 것에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며 곧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것들과 북한과 같은 다른 관련국들의 높은 관세나 제재 등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If Vladimir Putin does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with you, will you put additional sanctions on Russia? Sounds likely.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전쟁이라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면서 자신은 러시아 국민을 사랑하고 항상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거의 6천만 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2차 대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폴리안스키 차석 대사는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반러시아로 만든 악의적 정책을 끝낼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시 평화유지군에 반드시 미군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오늘 오전 내슈빌의 안티오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1시 9분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17세 남학생 솔로몬 핸더슨이 학교 식당에서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6세 여학생 1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여학생 1명이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학교는 폐쇄된 상태이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상업용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게스토니아시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비어있던 3층짜리 대형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한파로 인해 부근 소화전이 얼어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노숙자가 프로판 가스를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넷플릭스가 북미 시장에서 주요 요금제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가장 낮은 요금제 가격은 월 6.99달러에서 7.99달러로 1달러 비싸졌고 광고가 없는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은 월 15.49달러에서 17.99달러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24.9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가격은 각 가입자의 다음 달 서비스 갱신 시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2024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02억 4,65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남부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노숙자들이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부부는 새벽에 눈을 확인하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계집에 잠들어 있는 노숙자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추위를 피해 계집에 들어갔다며 사과했습니다.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 부부는 담요와 비닐 커버 등을 제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여성은 떠났지만 부부는 여성이 다시 찾아온다면 기꺼이 도울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각각 탄핵 심판의 당사자와 증인으로 출석해 심판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계엄 포고령을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건넬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평광현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 오늘 낮 2시에 열릴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직전 포고령을 함께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작성한 것을 피치연구인이 몇 자 수정한 것.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어제까지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까지 했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정당한 포고령이라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비서였던 전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줄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이미 파기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직원은 국회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향후 법적 문제를 예상한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포고령 작성에 관한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서 재판장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 나온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만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누굴 지목했는지 알 수 없어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란 걸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청문회 자리에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단 내음절로 전면 부인했고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손기준입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관련 소식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2기에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선거에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취임식이 워싱턴에서 진행됐다고 보도에서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기사를 실어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침묵해오던 북한이 관련 소식을 알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휴양지 건설 역량을 언급했는데 북미 핵협상과 경제협력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 He's got a lot of shoreline.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말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방문하는 등 휴양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가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 찾는 조선의 명성,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오늘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이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된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부르는 전용 버튼이 추가됐는데 일일이 앱을 찾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로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삼성이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인공지능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개인 일정과 오늘 날씨,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같이 평소에 눈 뜨면 찾아보는 정보들을 모아서 띄워줍니다. Where I can see all the information I need in one place. We call it the Now Brief because it proactively shares information tailored to me when it matters most. 인공지능을 부르는 버튼을 새로 기계에 심었고 이걸 눌러서 말로 검색하고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전화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해서 보고서 형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50 lilies. Got it. See you soon. Lengthy calls can be summarized into key points. 전화기에 말을 하면 외국어로 바로 통역해주는 실시간 통역 기능은 20가지 언어로 확대됐습니다. 경쟁자인 아이폰이 아직 인공지능 기능을 완전히 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전화기 모양이나 기본 기능은 화면 테두리와 무게가 조금 줄어든 걸 빼면 전작인 S24 시리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에 5천만 화소 카메라를 달았고 동영상에서 주변 소음만 골라서 지울 수 있는 편집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가격은 작년과 같이 동결됐고 다음 달 7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동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독일에서 또다시 외국인 이민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살 배기와 4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독일 지역의 한 공원 앞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주변엔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합니다. 경찰은 공원 입구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낮 독일 서부 아샤펜부르크의 시내 중심가 공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인솔교사와 함께 공원에 나간 유아 5명과 이를 저지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2살 난 유아와 4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철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던 아프가니스탄 국적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현재로선 해당 사건을 용의자의 단독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Wir ermitteln jetzt, unsere Kriminalpolizei ermittelt jetzt eben zu den genauen Hintergründen, zu den Abläufen, zum Motiv.
아샤펜브르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인구 7만 명의 도시로 경찰은 해당 공원에서 마약 범죄가 빈발하자 지난해 11월 이 공원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순찰을 강화해 왔습니다. 용의자가 철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면서 아샤펜부르크를 오가는 철도 노선의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달 20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지고 8월엔 졸링겐의 지역 축제 현장에서 시리아 국적자가 흉기로 휘둘러 3명이 숨지는 등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5번과 91번 프리웨이 선상 비치 블러버드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5번 프리웨이와 91번 프리웨이 선상 비치 블루버드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조이산 부에나팍 시장은 부에나팍의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한인 비즈니스가 시 발전에 공헌해 왔다며 5번 프리웨이 남쪽과 북쪽 방향, 91번 프리웨이 동쪽과 서쪽 방향 등 모두 4곳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을 세우는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는 1월 28일 2025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잔치에서는 한국무용과 장구, 실버 발레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며 참가한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설날 잔치 음식을 제공합니다. 뉴욕경찰국 올해의 경관에 한인 경관이 선정됐습니다. 100번 지선은 갱단조 직원 여러 명을 체포하고 동료 경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범죄자를 검거해 로거웨이 지역의 안전을 강화했다며 모니카 김 경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관은 지난 2022년도에도 올해의 경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인 유학생이 3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은 2023에서 24학년도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미국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총 43,129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6% 줄어들었으며 지난 2005년에 7만 1,000명보다 36%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에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결빙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겨울 폭풍 경보를 해제했지만 한파로 인한 강추위로 블랙아이스와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불이 또다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적색 경보는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장됐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